미사일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의 위협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노골적으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을 늘어놨습니다. 징벌의 핵탄은 서울을 완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도발의 본거지 괌도를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말 것이다. 북한의 인터넷 매체 메아리도 서울 불바다를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노골적 위협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말의 강도가 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 단계라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북한에 강공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원비 전략 폭격기를 잇따라 한국에 전개하는 무력 시위는 물론 핵공격 징후 시 평양 초토화 작전 마련, 김정은 제거 작전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체제가 뿌리채 흔들리도록 김정은 제거 특수부대를 만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생각을 아예 갖지 못하도록 강한 보복 의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외교 총력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고 안보리 차원의 더 강력한 대북 제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상습적 범법자로 규정했습니다. 유엔의 권능마저 조롱하고 있다고 몰아붙이며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Therefore, I believe it's high time to seriously reconsider whether North Korea is qualified as a peace-loving UN member. 올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만 2억 달러, 즉 2천억 원 이상을 날렸다며 이는 최근 홍수 피해를 막고도 남을 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here should be greater scrutiny on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abroad and the possible diversion of their wages into North Korea's WMD programs. 그러면서 헌법에 핵보유국을 천명한 유일한 나라 북한의 강력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합리적 기간 안에 추가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회동에선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우선 안보리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신규 결의 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북한으로 가는 육로수송 차단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민생 목적의 북한산 광물 수입과 원유 수출 제한 강화, 전략물자 수출 금지 조치 등 대북 제재 이행과 강화가 어디까지 관철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점입가경인데 역시 문제는 중국의 태도일 겁니다.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편상욱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예,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중국도 상당히 불편할 텐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네, 평화와 안정을 단번에 깨뜨릴 수 있는 북한 핵은 중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되는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재의 강도를 매우 높여서 북한이 아예 망해버리는 일은 중국은 피하고 싶을 겁니다. 일단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밀려들 거고요. 또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하고 국경을 바로 맞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북한이란 완충지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 되겠죠. 이 중국 관영 언론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요구한 강경한 대처를 중국 당국이 반대한 걸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을 가장 크게 견제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미국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되는 것도 중국 입장에선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예, 훅샹 그룹인가요? 며칠 전 중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을 조사한다고 해서 중국의 태도가 좀 강경해진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있었는데 현지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네, 일단 훅샹그룹에 대한 조사는 미국이 증거를 확보해서 중국 측에 넘겨주고 처벌을 요구했기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훅샹그룹이 북한 핵물질 제조에 쓸 수 있는 물자를 공급했다는 거죠.
그 말고도 중국 당국은 자체적으로도 이 대북 불법 거래 의혹이 있는 기업 10여 곳을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안보리 대북 제재에 상당히 성의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북한이 아예 붕괴할 수 있는 원유 수출 중단이나 육로 운송 차단 같은 강경한 제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럼 우리 정부의 입장도 이제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 지금 베이징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네, 가뜩이나 사드 문제로 중국과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의 선택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란 나라는 미국과 중국 양쪽에 모두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확실히 인식하고 배짱 있게 나아갈 때 또 협조를 요구할 때 유연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이었습니다. 우리를 섬뜩하게 만드는 북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겠다. 미국의 괌도 없애버리겠다. 핵과 미사일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의 위협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노골적으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을 늘어놨습니다. 징벌의 핵탄은 서울을 완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도발의 본거지 괌도를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말 것이다. 북한의 인터넷 매체 메아리도 서울 불바다를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노골적 위협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말의 강도가 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 단계라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북한에 강공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원비 전략 폭격기를 잇따라 한국에 전개하는 무력 시위는 물론 핵공격 징후 시 평양 초토화 작전 마련, 김정은 제거 작전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체제가 뿌리채 흔들리도록 김정은 제거 특수부대를 만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생각을 아예 갖지 못하도록 강한 보복 의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외교 총력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고 안보리 차원의 더 강력한 대북 제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상습적 범법자로 규정했습니다. 유엔의 권능마저 조롱하고 있다고 몰아붙이며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Therefore, I believe it's high time to seriously reconsider whether North Korea is qualified as a peace-loving UN member. 올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만 2억 달러, 즉 2천억 원 이상을 날렸다며 이는 최근 홍수 피해를 막고도 남을 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here should be greater scrutiny on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abroad and the possible diversion of their wages into North Korea's WMD programs. 그러면서 헌법에 핵보유국을 천명한 유일한 나라, 북한의 강력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합리적 기간 안에 추가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6자 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선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우선 안보리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신규 결의 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북한으로 가는 육로 수송 차단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민생 목적의 북한산 광물 수입과 원유 수출 제한 강화, 전략물자 수출 금지 조치 등 대북 제재 이행과 강화가 어디까지 관철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점입 가경인데 역시 문제는 중국의 태도일 겁니다.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편상욱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예,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중국도 상당히 불편할 텐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네, 평화와 안정을 단번에 깨뜨릴 수 있는 북한 핵은 중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재의 강도를 매우 높여서 북한이 아예 망해버리는 일은 중국은 피하고 싶을 겁니다. 일단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밀려들 거고요. 또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하고 국경을 바로 맞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북한이란 완충지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 되겠죠. 이 중국 관영 언론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요구한 강경한 대처를 중국 당국이 반대한 걸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을 가장 크게 견제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미국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되는 것도 중국 입장에선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예, 웅샹그룹인가요? 며칠 전 중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을 조사한다고 해서 중국의 태도가 좀 강경해진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있었는데 현지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네, 일단 웅샹그룹에 대한 조사는 미국이 증거를 확보해서 중국 측에 넘겨주고 처벌을 요구했기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웅샹그룹이 북한 핵물질 제조에 쓸 수 있는 물자를 공급했다는 거죠. 그 말고도 중국 당국은 자체적으로도 이 대북 불법 거래 의혹이 있는 기업 10여 곳을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안보리 대북 제재에 상당히 성의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북한이 아예 붕괴할 수 있는 원유 수출 중단이나 육로 운송 차단 같은 강경한 제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럼 우리 정부의 입장도 이제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 지금 베이징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네, 가뜩이나 사드 문제로 중국과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의 선택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란 나라는 미국과 중국 양쪽에 모두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확실히 인식하고 배짱 있게 나아갈 때 또 협조를 요구할 때 유연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수사를 하더니 한중 육자 수석 대표 간 회동에서는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진우 특파원입니다. 우다웨이 중국 육자회담 대표와 5시간에 걸친 회동을 한 김홍균 본부장은 현 상황의 엄중함에 중국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에 중국이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데 인식을 같이를 했고 우선 안보리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신규 결의 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회동에서 구체적인 추가 제재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은 원유 수출 제한, 민수용 광물 수입 제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으로의 육로 수송 금지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북한 민생에 관련된 제재에는 반대하면서 유엔의 틀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那么双方呢就半岛无核化和维护半岛和平问题、和平稳定这个问题交换了意见. 4차 핵실험 후 안보리 제재안은 57일 만에 의결됐습니다. 중국도 신속한 추가 제재에 동의한 만큼 제재안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